자, 잠깐만 부자들 이야기 좀 하고 갈게요. 부자들. 감히 상상도 안 되는 부자들. 나는 예를 들면 벤처 전성기 때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주식으로만 한 100억 정도 갖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100억. 꽤 오래전 이야기지. 예. 그 벤처 호황기 때가 있었잖아요. 벤처 시대에. 그거 보고 감이 안 오더라고. 왜냐면 그때 내 재산이 뭐 1억이 뭐야. 몇 천만 원도 안 되던 시절이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대한민국 역사가 빈익빈 부익부로 많이 가면서 두 가지 종류로 돈을 벌죠. 하나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하나는 주식으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법니다. 김건희 씨?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김은혜의 재산이 265억이에요. 265억.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 재산 다 합친 것보다 많아요.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빨리 아니라고 해주세요. 빨리. 여러분들 재산 다 합친 것보다 많다니까. 아, 무시한다고 지금 멤버십 탈퇴한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 빼고. 김은혜만큼 있어요. 265억. 근데 김은혜 재산은 225억에서 265억으로 올랐어요. 그게 이제 저번에 선거 나가가지고 누락했던 거 뭐 이런 거나 다 포함해가지고 또 올랐는데 어쨌건 지금 김은혜 재산은 정말 대단하네요. 대부분 남편 재산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김은혜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도 뭐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뭐 다 남편 재산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자기 소유 재산도 있는 거니까 상당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넘어 볼 수 없는 굉장히 큰 자산가는 맞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보수적인 거고, 우리는 265억이라는 돈이 감이 안 잡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265억. 예금이 65억이랍니다. 예금이 65억. 근데 마차님 이야기는 돈이 많으니까 일 대충 할 거야가 아니라 돈이 얼마든 간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정치한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부동산에 정부세 덜 내려고 하고 뭐 초부자 감세하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있어본 그러니까 적이 없다는 265억인 게 티가 김은혜는 났네. 2,650억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아서.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이지. 아니 근데 지금도 보시겠지만 지난 5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이 정권이 들어선 사이에 김은혜 재산이 40억이 늘었어요. 5개월 사이에. 근데 가능합니까? 그때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후보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때 신고했던 재산에서 신고 오류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무혐의가 되면서 정상 신고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220억이든 260억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장부상 차이인 거지. 그게 예금으로 65억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채팅창에 계시는 분 중에 내 재산 공개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특히 공개해 보세요, 대략. 예금으로 65억이 있는 분. 그러니까 넷마블 계정도 상관없습니다. 한 게임 계정이라도 65억이 있는 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 게임에도 없어요. 지금 김은혜가 포함 안 됐을 때 대통령실 재산 공개 상위 10명을 한번 볼게요. 김은혜가 대통령실로 들어오기 전에 했던 거. 이원모 인사비서관 445억. 이건 이제 자생한방병원 와이프가 거기 딸내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진짜 거죠. 한 게임 고수톱 계정 같다. 이제 그러면 김은혜가 들어가면 2위 정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김동조 국정메시지 비서관. 이 사람은 우리가 언급한 적 있어요. 네, 코보나 컨텐츠에서 그걸 했던 적. 안내했던 네. 그 뭐라 그랬었지? 도슨트. 걔가 124억. 원래 이 부잣집 아들이야. 김동조가. 다음에 김태효는 뭐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김태효는 120억? 신기합니다. 김태효. 김태효 120억. 저게 상당 부분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봤을 때 이명박
측근으로 있으면서 청와대에 있으면서 관련된 재산을 불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다음에 윤석열 76억인데 여기에는 예금이 약 50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50억에는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득이 30억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게 최은순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이 1,000억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저는 김건희 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이 순위를 매기면 김건희가 제일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진우 법률기 비서관 뭐 강인선, 야 여기 언론사에 조선일보 있었죠. 강인선이 예. 68억을 어디서 벌었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조선일보 진짜 기자였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건 대통령실에 100억 이상 자산가가 지금 김은혜 포함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4명. 저게 지금 10월까지 공개된 표였는데 이게 새롭게 오늘 발표가 다시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표로 정리해주면 보기가 좋잖아요. 아 누가 얼마 갖고 있구나. 언론들이 지금 정리를 안 합니다. 표를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표 만들어가지고 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뭐 저기 비서들 뭐 얼마 네. 이렇게 막 집 했던 2칸 있어도 기어이 한 채 팔게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업데이트가 안 돼. 네. 참 그리고 요즘에 이상하게 언론사나 언론사 기자들이 돈이 많아요. 그런 애들이 MBC 탑승 배제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득권 가래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김은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김은혜 재산이 지금 265억인데 예금만 64억. 예금만 64억. 이게 넘기셔야 돼요. 이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강남의 부동산이 172억. 예금만 65억. 무슨 게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금이 65억이야. 그러니까 예금 65억이면 예금이자 3% 치면 연 이자만 1억 8천, 1억 9천 이렇게 됩니다. 와. 지금 또 금리 올랐잖아. 네. 예.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얘기해줘봐요. 오른 금리로만 5%만 해줘요. 5%만. 5%면 3억 정도 되죠. 와. 와. 야 그러면 진짜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게 예, 문제는 우리는 예, 이제 예. 이 정도면 왜 일하냐 놀지 할 것 같긴 한데 얘네들은 이 재산을 더 불리고 싶어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멀쩡한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막 그 매각 대상으로 나오는 거 그거 다 누가 살까요? 네. 없어 보인다. 그만하자. 지금 그 김은혜 부동산 172억 예금 65억 지금 우리 보람 PD가 못 찾고 있어요. 화장실 갔다 오더니 못 찾고 있어요. 천천히 그 올려주시고요. 금액이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금요일이니까요. 아니요 그것도 지나갔어요. 네. 참, 네. 밑에 텍스트. 네. 자, 지금 이렇게 됐고, 근데 김은혜가 15억 가량을 누락을 해도 불성취해. 어떤 사람한테는 15억이 평생 모으고 싶은 돈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제 댓글창에 한번 써줘 보세요. 아까 뭐 빚만 이러기라고 쓰셨던데. 네. 15억 이상 되시는 분 진짜로 솔직하게 한번 써봐요. 그 집 털러 가게. 근데 왜 그 불성취를 하겠냐고요. 기득권들끼리 짬짬이잖아요. 뭐 김은혜가 25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인데 15억은 고의가 아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은혜가 막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에서 난리면이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불송치 진짜 몸 받쳐가면서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얻어내려고 정말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끝까지 거 보면은 버텼잖아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재산이 많고 뭐 걱정할 게 없는 사람이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그 날리면 그 사건 났을 때도 윤석열한테 엄청 욕 먹었대요. 그러니까 예. 재산이 그렇게 윤석열보다 많은데 그냥 그만두지. 그러니까 김은혜가 원하는 건 뭔가 다른 자기가 원하는 게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예. 거죠. 자, 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에 탔던 그 신모 씨의 남편 윤석열 따까리 검사 출신 이원모는 뭐 부인 재산까지 포함이지만 445억이요. 이런 애들이니 정치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초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초부자예요. 쟤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 다 세금 깎아주는 게 지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뭐예요? 종부세 깎아줬더니 김건희네 종부세 내는 게 줄어들고 한동훈 종부세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이제 초부자 감세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죠. 아래서는 투쟁을 하고 파업을 하고 난리를 쳐도 이거 다 불법이니까 니네들 하지 마 해놓고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는 알아서 감세해주고 알아서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제가 대선 출마하겠습니다. 진보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보가 보수가 된다? 그렇죠. 연병. 예. 뭐 아니면 강남 좌파를 5천만 양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 전국 동네 이름을 강남으로 바꾸면 되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제 연령대로만 보면 노인들이 취약계층인 건 맞잖아. 예. 사실 경제력이 좀 떨어지지. 물론 부자이신 분들이 많긴 하지. 뭐 빌딩이 몇 개 갖고 있는 노인도 있지만 대개 보면 그래서 그 대한노인회가 지금 이재명 대표랑 좀 죽이 잘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대한노인회 뭐 잘 우대하고 노인 우대 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노인회랑 23일 날 또 협약시켰는데 여기 보면은 그때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부자들 감세하고 노인 복지 삭감화 이해가 불가합니다. 어르신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새끼 윤석열이 새끼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죠.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러니까 복지 예산 삭감하고 여러 가지 서민 예산 삭감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낙엽이 안 사라지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작년까지 우리 항상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낙엽 때문에 길을 걷다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왜 낙엽을 안 치우지? 그리고 그 생활 쓰레기 배출을 하면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그 길목에 쓰레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항상 보입니다. 그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이보세요, 야수님.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배려입니다. 가을을 느끼시라고. 아우 낭만적인 새끼. 아니 지난번에도 야수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방송 밖에서. 그러니까 네. 낙엽이 너무 많아서 걸어다니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만, 왜 그걸 이낙연으로 들리죠? 빨리 좀 치워라. 근데 어. 되게 신기한 게 최근에 제가 느꼈던 건데 요즘에 버스 정류장에 생활을 그렇게 놓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버스 정류장이에요. 넓어서. 근데 거기에 생활을 다 깔은 거예요. 아니 이런 돈은 있으면서 그렇죠. 예, 안 이상하다. 쓸 때는 안 쓰는 네, 게 네. 너무 이상한 겁니다. 예, 알겠어요. 진행 좀 합시다. 낙엽 이야기하면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낙엽 잘못하면 눈만큼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건 대한노인회하고 정책 협약했고요. 임플란트 급여 기초연금 확대 등을 협의를 했는데 지금 70대의 그 표심이 민주당 쪽으로 오는 것도 머지 않았다. 저번에 노인 일자리 깎고 막 그런 그 취약계층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아버렸잖아요. 삭감된 노인 예산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냥 항목만 좀 읽어주세요.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인건비, 노인 요양시설 확충, 노인 요양시설 등 기능 보강,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확충. 그 엄청 증가율이 마이너스 10%, 44%, 35% 막 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 사실 치매나 이런 노인 요양시설은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처럼 고위층 나으리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서비스 분야는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삭감시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표는 그러니까 이게 복지 치매
관리나 복지 관련된 예산이었는데,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그 삭감된 게 수조 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제 기억으로 한 65만 명에서 한 7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그 노인들이, 그러니까 소득이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 소득이 없어도 잘 사는 분들일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러면 그 소득을 어디선가는 보존을 하거나 안 그러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딱 그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시의원이 82세면 돌아가실 나이인데 정리해라. 곧 죽을 건데 네가 책임질 거냐 같은 이야기 해버렸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70대 이상 윤석열 지지가 높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 바꾸기 힘들어요. 자, 어쨌건 여기까지 하시고 초부자 감세하는데 대통령실에 재산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 초부자들 모여가지고 100억이 넘는 게, 난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돈을 자기들이 일해서 벌었을까요? 그거 봐야 돼요. 돈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까? 되게 기득권으로서 그 기득권 유지하는, 결론적으로 기득권으로 태어나서 기득권과 결혼해가지고 기득권 유지하면 생기는 돈이라고요. 그 돈이 사실상 불로소득입니다. 직장인들 한 달에 월급을 억대 연봉 받는 사람이 욕먹을 일 없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네, 자기 그거 말고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서 이재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계속 지들끼리 만든 카르텔, 그러면서 지들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새끼들. 빨리 바꿔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